여러분, 혹시 연락은 자주 오는데 약속은 늘 다음해로 미뤄지고 밥값은 매번 반반 계산기 두드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문자 한 줄로 끝나고 주변 사람 속에는 아직 때가 아니야로 흐려지는 관계 안에 계신가요? 말은 달콤한데 행동은 텅 빈 채로 시간만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수천 분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온 상담가 이부옥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자의 마음을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지갑과 행동으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년 남자는 지갑과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말은 정말 좋은데요.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미래는 그렇게 멋지게 그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왜 밥값은 매번 계산기 두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 맞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미래를 그릴 수 있지만 손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합니다. 약속을 먼저 잡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 일정의 중심에 놓는 사람입니다. 달력을 펴고 시간을 비우고 그 날짜를 위해 다른 일정을 조율합니다. 특별한 날에 자발적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쁨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식당을 고르고 메뉴를 살피고 미리 예약 전화를 걸고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밉니다. 힘들 때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자기 발걸음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대가 필요로 하면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섭니다. 미래를 언제 어디서로 말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하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 삶의 공식 일부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 댁 가자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받고 이번 주말에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줄게라고 공개적으로 관계를 확정합니다. 이 네 가지 장면은 말보다 정확하고 약속보다 무겁고 감정보다 선명합니다. 말로만 들리면 실제 장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론은 머리에 남지만 장면은 가슴에 박힙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물었더니 아무거나라고 답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메뉴를 보다가 여기 괜찮네라고 말했고 주문을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계산원이 총 35,000원입니다라고 하자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17,500원씩이네라고 말하며 송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분은 그 상황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도 세 번째 만남도 똑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라고 주문한 뒤 남자는 너거 내가 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매번 반복되면 농담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전시회를 갈 때도 심지어 그의 생일 저녁에도 계산은 반반이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반반 계산하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옹졸하게 보일까봐, 계산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김선자 씨는 처음엔 요즘 남자들은 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치페이가 평등의 상징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데이트할 때 다 반반네.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진심 있는 사람은 특별한 날엔 먼저 내려고 하더라. 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특별한 날. 그렇다면 그에게 특별한 날이란 뭘까요? 석 달, 여섯 달이 지나며 의문이 커졌습니다. 평등이라면 왜 약속은 항상 그가 시간 날 때만 잡히는 걸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라고 물으면 나 토요일 약속 있어. 일요일은? 이라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어때? 라고 다시 물으면 일요일은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은? 이라고 또 미뤘습니다. 결국 약속은 항상 그의 일정에 맞춰졌습니다. 김선자 씨의 일정은 한 번도 중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특별한 날엔 아무 말도 없이 문자 한 줄로 끝나는 걸까요? 그의 생일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위스키 한 병과 손수 쓴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의 생일엔 미안, 깜빡했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 선물도 케이크도 함께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함께 있어주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걸까? 기념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난 지 100일, 1년, 어떤 날짜도 그에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0일인데 저녁 먹을까? 라고 김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00일? 아, 그렇구나. 그래, 어디 갈래? 그가 물었습니다. 너가 정해줘라고 했더니 그냥 집 근처 아무 데나 갈까? 라고 답했습니다. 예약도 계획도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또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많이 아파? 푹 쉬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선자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좀 나아졌어?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푹 쉬어. 그뿐이었습니다. 찾아온다는 말도 뭐 필요한 거 없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김선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쉬라는 말은 쉽지만 찾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구나. 일주일 뒤 김선자 씨는 더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이 저녁에 병원으로 왔고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병원에 입원했어.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헉, 많이 아파? 무슨 병원이야?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빨리 나아. 내가 기도할게. 기도는 멀리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찾아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문자가 왔습니다. 퇴원했어? 다행이다. 조심해. 아픈 날, 슬픈 날, 외로운 날, 그 어떤 날에도 그는 문자와 전화로만 존재했습니다. 직접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다음에라는 말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바쁜 건 핑계고, 피곤한 건 변명이고, 다음이란 건 거절이라는 거려. 어느 날 김선자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이로 계속 지내면 되지. 좋은 사이가 뭔데? 지금처럼. 지금처럼이 뭔데? 우리 미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우리 잘 만나고 있잖아. 잘 만난다는 게 뭔데?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반반 계산하는 게 잘 만나는 거야? 김선자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네 가족들한테 소개시켜 줄 거야?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은 좀 때가 있잖아. 때가 언제인데? 글쎄, 좀 더 안정되면? 뭐가 안정돼야 하는데? 내 마음? 아니면 네 상황?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중이라는 단어는 달력이 없는 날짜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김선자 씨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나? 이 관계에 미래가 있나? 1년을 만났는데 아직도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특별한 날에도 반반 계산을 고집하는 건 무슨 마음인가? 아플 때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나중엔 찾아올까? 석 달 뒤 김선자 씨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내가 식당 예약하고 저녁 내줄 수 있어? 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우리 늘 반반하잖아. 응, 늘 반반했지. 그게 문제야. 무슨 문제? 반반이 공평한 거잖아. 김선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건 돈이야. 마음까지 반반 나누는 사람은 결국 반만 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온전히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가 어이없다는 표어로 말했습니다. 뭐, 돈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내 마음 때문이야. 지갑으로 보이는 내 마음 때문이야. 그날 이후 연락은 뜸해졌고 한 달 뒤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김선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반만 줄 생각이었고 자신은 그 반을 전부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일정의 중심에 둔 적이 없었고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고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다른 얼굴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씨 55살 대구에 사는 이분이 만난 남자는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아보자. 내년엔 같이 유럽 여행 가자.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우리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하자. 달콤한 말은 매일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말로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박미라 씨가 그럼 다음 달 제주도 날짜 잡아볼까? 라고 하면 그때 일정이 좀 애매해라고 흐려졌습니다. 언제쯤 확실해질 것 같아? 글쎄, 다음 달 되면 알 것 같은데. 다음 달이 되면 또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유럽 여행 언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면 내년쯤? 아니면 내후년?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년 단위로 미루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특별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라 씨의 생일에 그는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선물도 약속도 함께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박미라 씨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초를 불었습니다. 저녁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밤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재밌었어? 응. 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 다음엔 꼭 함께하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념일엔 우리 벌써 이렇게 됐네. 고마워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미라 씨가 아플 때도 많이 아파?
병원 잘 다녀와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엔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라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 약속은 지키는데 왜 나와의 약속은 항상 다음에일까? 박미라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그리지만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말은 달콤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녁 먹자라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결국 박미라 씨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내가 예약하고 데리고 나가줄래? 라고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우리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라고 답했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미라 씨는 그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상황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적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장면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약속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먼저 잡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어때? 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합니다. 나중에 곧 시간 나면이라는 말로 흐리지 않습니다. 달력을 펴고 일정을 맞추고 시간을 비웁니다. 상대를 자기 일정의 중심에 놓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도 조율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흐리는 사람은 상대를 주변부에 둡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밀어낼 수 있는 자리에 둡니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미안, 다시 연락할게라는 말로 쉽게 약속을 취소합니다. 약속을 먼저 잡는 사람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잡는 사람은 상대를 보고 싶어서 일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가 제안하면 고려해 보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진심을 가진 사람은 지갑을 먼저 엽니다. 내가 낼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반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가 낼게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낼게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특히 특별한 날엔 예약을 하고 메뉴를 미리 살피고 결제를 자발적으로 합니다. 생일, 기념일, 첫 만남, 어떤 날이든 상대의 기쁨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매번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반반으로 나누는 건 평등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물론 처음 만남에서 반반 계산을 제안하는 건 조심스러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 6달, 1년이 지나도 모든 계산을 반반하는 사람은 상대를 아직도 낯선 사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날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원 앞에서, 집 앞에서 힘든 순간에 진심은 발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아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진심을 가진 사람은 문자가 아니라 몸으로 찾아옵니다. 괜찮아? 라는 문자 대신 지금 갈게라는 행동을 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대가 필요로 하면 달려옵니다. 위기는 관계의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말은 쉽지만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문자는 1초면 보낼 수 있지만 병원까지 가는 길은 1시간이 걸립니다. 그 1시간을 기꺼이 쓰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문자로만 위로하는 사람은 편할 때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땐 옆에 있지만 힘들 땐 멀리 있습니다. 푹 쉬어, 빨리 나아, 기도할게라는 말은 쉽지만 그 말을 직접 전하러 오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기꺼이 옮기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미래는 날짜와 장소로 말해집니다. 우리 나중에 여행 가자는 환상이고 다음 달 20일에 제주도 숙소 예약할게는 계획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달력을 펴고 날짜를 잡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부모님 다음 주 일요일에 뵙자라고 날짜를 박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데 같이 가자라고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아직 나중엔 때가 되면으로 흐리는 사람은 관계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숨기는 관계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관계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관계입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내가 준비되면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남자가 메뉴판을 덮으며 오늘은 내가 낼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야 반반하자라고 하면 그가 웃으며 괜찮아. 다음엔 너가 내라고 답합니다. 이 장면은 평범하지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엔 내가 내라는 말 속에는 다음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반반으로 나누는 말 속에는 이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서 남자가 들어가 나 괜찮아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고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지켜봅니다.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밤 문자가 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고마웠어. 푹 쉬어. 이 장면도 평범하지만 중요합니다. 상대가 안전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헤어지자마자 잠수 타는 사람은 만남 자체를 의무로 본 사람입니다. 만나는 동안만 관심을 보이고 헤어지면 곧바로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여러분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남자 이름이 뜹니다.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검사 받으러 왔어. 무슨 병원? 병원 이름을 말합니다. 내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 1시간 뒤 그가 도착해 옆에 앉습니다. 많이 아파? 손을 잡아줍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아. 혼자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면 나 여기서 기다릴게라고 답합니다. 이 장면은 말보다 무겁습니다. 위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평온할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은 손님이고 힘들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달력 앞에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다음 달 15일 토요일 우리 부모님 댁 가자라고 말합니다. 날짜를 받고 시간을 정하고 만남을 공식화합니다. 뭐 입고 가면 될까? 라고 물으면 편한 옷 입어. 우리 부모님 편하신 분들이야 라고 답합니다. 선물 뭐 준비할까? 라고 다시 물으면 그냥 와도 되는데 내가 원하면 과일이나 간단한 거라고 답합니다. 이 장면은 미래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확정하는 겁니다. 소개를 미루는 사람은 관계를 임시로 보는 사람입니다. 소개를 공식화하는 사람은 관계를 영구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카페에서 남자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어때? 내가 예약할게라고 먼저 말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어디로 예약할까? 라고 물으면 내가 지난번에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상대를 일정의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흐리는 사람은 상대를 선택지 중 하나로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정과 비교하고 더 좋은 제안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입니다. 생일 아침에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생일 축하해. 저녁 7시에 데리러 갈게. 옷 예쁘게 입고 있어. 예약을 마쳤고 선물을 준비했고 시간을 비웠습니다. 저녁 6시 반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7시 정각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준비됐어? 식당에 도착하면 테이블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미리 부탁해 둔 겁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문자 한 줄로 끝내는 사람은 특별한 날도 평범하게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주말 저녁에 남자가 오늘 뭐해? 나 지금 집 앞이야라고 전화합니다. 약속 없이 찾아온 깜짝 방문입니다. 왜? 보고 싶어서. 잠깐 산책할래? 이 장면은 상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입니다. 항상 약속을 미루는 사람은 만남을 부담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만남을 기쁨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매번 약속 없이 찾아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특별한 순간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자기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장면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 앞에 서 있고 남자가 옆에 있습니다. 계산원이 금액을 말합니다. 그 순간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지갑을 여는지,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는지, 여러분을 쳐다보며 반반이라고 묻는지. 이 한 장면이 관계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지갑을 여는 속도가 빠를수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날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일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예약을 했는지, 선물을 준비했는지, 문자 한 줄로 끝냈는지. 이 장면이 관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예약을 한 사람은 그날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부터, 어쩌면 몇 주 전부터 그날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문자 한 줄로 끝낸 사람은 그날 아침에야 생각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말하기 전까진 기억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위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었을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전화로만 위로했는지, 직접 찾아왔는지, 아예 연락이 없었는지. 이 장면이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전화는 귀로 듣지만 사람은 눈으로 봅니다. 목소리는 위로가 되지만 존재는 힘이 됩니다.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기는 관계의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만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미래를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곧 언젠가로 흐렸는지 다음 달 15일, 내년 3월, 우리 부모님 댁처럼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이 장면이 관계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약속이고 막연한 시간은 회피입니다. 나중에 여행 가자는 안 가겠다는 뜻이고 다음 달 20일에 제주도 가자는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네 장면을 모두 떠올렸을 때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면 그 관계는 진심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면 그 관계는 반쪽입니다. 반쪽 관계는 여러분을 반쪽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전한 관계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반쪽 관계 속에서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당신이 식당 예약하고 저녁 내줄래요?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부탁입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가 그래, 내가 알아볼게라고 자연스럽게 답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되묻고 몇 시쯤 끝날 것 같아? 라고 일정을 확인하고 그날 입을 옷 예쁘게 준비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왜 갑자기 우리 늘 반반하잖아. 이번엔 내가 내라고 답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거래 상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왜 이래라고 당황하고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의심하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부탁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예약할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답합니다. 이미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또 다른 문장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당신 가족들 만나고 싶어요. 날짜 잡아줄래요? 이 문장은 미래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가 그래,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라고 답하면 여러분을 공식 관계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좋을까? 점심? 저녁? 이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우리 부모님 뵐 때 뭐 입고 갈 거야? 라고 챙기고 긴장하지 마, 편하신 분들이야 라고 안심시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직 좀 나중에 때가 되면으로 흐리면 여러분을 숨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부모님을 만나려고 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라고 미루는 사람입니다. 1년을 만나도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10년을 만나도 때가 오지 않을 겁니다. 때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때를 만들고 진심 없는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문장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신 친구들한테 나 소개시켜 줄래요? 이 문장은 관계의 공개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가 그래, 이번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는데 같이 가자라고 답하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야. 너 보면 다들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직은 좀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좀 까다로워라고 변명하면 여러분을 숨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에 대한 답변이 관계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지금으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답하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그래, 내가 할게라고 즉시 답하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왜? 갑자기? 나중에라고 흐리는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며 혹시 내가 너무 따지는 건 아닐까, 돈 문제로 관계를 판단하는 게 옳은 걸까 하고 망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돈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마음을 읽는 겁니다. 지갑은 돈이 들어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보이는 창입니다. 계산대는 돈을 내는 곳이 아니라 태도가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에 문자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플 때 전화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나중에로 흐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임시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년 남자의 마음은 지갑과 행동에서 읽힙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무겁습니다. 약속은 가볍지만 실행은 무겁습니다. 미래는 달콤하지만 현재는 냉정합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먼저 잡고 특별한 날엔 자발적으로 예약하고 결제하고 힘들 때 직접 찾아오고 미래를 구체적인 날짜로 말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소개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이 모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흐리고 계산은 매번 반반하고 위기엔 문자로만 위로하고 미래는 나중에로 미루고 소개는 아직으로 막는 사람은 여러분을 임시로 보는 사람입니다. 임시관계는 여러분 시간을 훔치는 관계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50대의 1년은 20대의 1년과 다릅니다. 60대의 1년은 50대의 1년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라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반쪽 관계에 머물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쪽 관계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약속, 지불, 위기, 미래. 이 네 장면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세요. 네 장면 모두 따뜻하면 그 관계를 키우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갈 사람입니다. 한두 장면이 차갑다면 대화를 나누세요. 나는 특별한 날엔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어요. 나는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우리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대화 후에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진심이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변명합니다. 네 장면 모두 차갑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1년을 더 기다려도 2년을 더 기다려도 따뜻해지지 않을 겁니다. 차가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차갑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가워집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이 나중엔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엔 다음엔 내가 낼게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우리 원래 반반하잖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귀합니다. 반만 주는 사람에게 전부를 줄 필요 없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년 남자는 지갑과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관계를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1년, 2년을 낭비한 건 아닐까 하고 후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줄 자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래를 약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격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가지 장면을 떠올리고 한 문장으로 테스트하고 답변을 확인하세요. 그 답변이 여러분 앞날을 결정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